공동의 적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뭉친 동맹은 각자의 계산이 끝나면 언제든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이들이 그렇게 내세웠던 반미 연대라는 건 사실상 허세. (2026년 2월이었죠)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갑자기 이란을 공습해서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는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였어요. 특히 이란의 든든한 동맹이라고 알려졌던 러시아와 중국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모두가 지켜봤죠. 근데요, 돌아온 건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을 두고 블룸버그 통신이 내놓은 평가입니다. 제약 없는 미국 패권의 시대. 와, 이 한 문장만 봐도 이번 일이 그냥 중동의 국지적인 사건이 아니라 세계의 질서 전체를 뒤흔든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사건이 터진 건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정말 정밀하게 타격해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말 그대로 한 나라의 심장이 멎어버린 정말 충격적인 순간이었어요. 이 사건 이후에 전 세계는 딱 한 가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이란은 아시다시피 소위 반미 동맹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의 강력한 친구라는 나라들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단어가 바로 이 크링크입니다. CINK. 이게 뭐냐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영문 이름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말인데요. 일종의 비공식적인 반서방 연대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연대에 아주 중요한 기둥 하나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이란의 그 강력하다던 친구들은 대체 왜 침묵을 지켰을까요? 자,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까보겠습니다. 물론 베이징과 모스크바가 아예 입을 닫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성명서도 내고 이번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란의 주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죠. 하지만 실제 행동은 어땠을까요? 자, 오른쪽을 보세요. 군사적 지원? 없었습니다. 실질적인 원조나 구체적인 보복? 마찬가지로 제로. 전혀 없었어요. 바로 이 지점. 말과 행동이 완전히 따로 노는 이 지점에서부터 모든 의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먼저 러시아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크렘린궁의 차가운 계산기를 두드려보면요. 사실 이번 일이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스크바가 동맹을 외면하는 건 하나의 패턴처럼 굳어지고 있었거든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시간을 조금만 되돌려 볼게요. 2024년에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을 때 러시아가 어떻게 했죠? 군사 개입 대신에 그냥 망명이나 하라고 제안하는 데 그쳤어요. 그리고 불과 한 달 전 2026년 1월에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미군 작전으로 잡혀갔는데도 러시아는 그냥 보고만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는데 돌아온 건 애도를 표한다는 성명 하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이건 명백한 패턴입니다. 아니 그럼 러시아는 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철저한 손익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첫째, 미국 너희도 국제법 어겼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할 명분을 얻는 거죠. 둘째, 중동이 불안해지면 국제 유가가 어떻게 되죠? 치솟죠. 이건 산유국인 러시아 경제에 엄청난 이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데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은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선 이란을 돕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게 훨씬 이득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침묵의 동반자, 중복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베이징 역시 정말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석유, 그리고 외교 문제 때문이었죠. 이 그래프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거의 유일한 큰손이에요. 이란이 바다로 수출하는 원유의 무려 80% 이상을 중국에 사줍니다. 그러니까 중국에게 이란은 그냥 동맹이 아니라 경제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었던 거죠.
만약에 이란산 원유 공급이 끊긴다? 그럼 중국은 다른 데서 비싼 기름을 사와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연간 우리 돈으로 수조 원, 많게는 10조 원에 가까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걸로 예상됐습니다. 중국 경제에 정말 엄청난 타격이죠. 하지만 이런 경제적인 문제보다 중국의 발목을 더 확실하게 잡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2026년 3월 31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었어요.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이 너무나도 중요한 회담을 코앞에 두고 미국과의 관계를 망칠 위험을 감수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러시아와 중국의 이 동시적인 침묵, 이게 과연 크링크 동맹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제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뉴스원의 분석처럼 결국 우정은 국익 앞에선 뒷전이었던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공동의 적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뭉친 동맹은 각자의 계산이 끝나면 언제든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들의 관계는 무슨 끈끈한 연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철저히 각자의 이익에 기반한 비즈니스 관계에 불과했다는 진실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이 진실은 하나의 냉혹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동안 이들이 그렇게 내세웠던 반미 연대라는 건 사실상 허세, 한마디로 블러프였다는 겁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이라는 차가운 현실과 딱 마주하니까 그들의 도전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져버렸어요. 필요할 땐 뭉치는 척했지만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는 각자 살 길을 찾은 거죠. 이 허세가 무너져 내리면서 이제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던지는 교훈은 특히 한 나라에게는 그 파장이 훨씬 더 클 겁니다. 이 사건의 여파는 정말 즉각적으로 나타났어요. 미국은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자신들의 군사적 우위를 똑똑히 보여줬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유럽 동맹국들은 재빨리 미국 편에 딱 붙어서 이란을 고립시켰죠. 그리고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신뢰도가 그냥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가장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북한의 지도자라면 이 모든 상황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면서 대체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절대적인 억제력, 즉 핵무기가 없다면 그 어떤 동맹도 나를 구해주지 않는다. 과거에 핵을 포기했던 리비아 카다피의 비참한 최후, 그리고 바로 지금 핵무기가 없던 이란이 동맹들에게 버림받는 이 현실을 똑똑히 봤을 테니까요. 결국 믿을 건 동맹의 달콤한 약속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절대적인 힘뿐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깨달았겠죠.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미국은 분명 마음만 먹으면 한 정권을 제거할 수 있다는 압도적인 힘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힘이 역설적으로 남아있는 적들에게는 이 무기만큼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더 강하게 심어준 건 아닐까요? 자신들을 지켜줄 유일한 보험 증서를 손에 넣기 위해 과연 그들은 이제부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